안녕하십니까. 신인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스크에 갇혀 있는 러시아군 수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러시아군들이 구출 기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 구출하러 온 러시아군 부대를 다시 우회해서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갇혀있던 러시아군 부대 그리고 새로 구출하러 왔던 부대 전부 저지대에 분지에 갇혀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는 포위 선멸 그리고 포로 획득 이 과정이 남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전황, 지도, 전술도 등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FBI는 이란 추정의 해커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해킹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했고 그 정보를 바이든 측근에 무작위로 전송해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다음 주에 유엔 총회를 하죠. 그래서 미국 방문하니까 그때 트럼프 후보 예방 계획을 잡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엔 총회 가는데 이때 트럼프 예방 일정을 조율 중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게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핀란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폐지 그리고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 정식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 한 번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된다든지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디 아주 큰 결실을 맺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그러니까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 국방장관들이 나토 동맹국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동부 국경 방공망 더욱 강화토록 지원 희망한다 라는 건데 이 동부 국경 그러니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죠. 여기에 방공할 수 있는 전투기 그리고 방공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순환 배치 좀 더 강화시켜달라 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권위주의 정권, 권위주의라는 건 뭐죠? 독재 정권 이런 겁니다. 권위주의 정권 연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방도 맞서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이런 이 서방 세계, 즉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세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래서 뭐 이란은 좀 빼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들과 완전히 관계를 계속 맺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엎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그들은 결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텐데 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고개 숙이기 싫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색깔이 그 색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색깔이다 해서 지지하는 결국 그렇게 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엎드리게 되는 이런 희한한 또는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대의정치,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 아닙니까?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나의 마음을 대신해 줄 사람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뽑아서 보내주면 됩니까? 안 되죠. 정말 우리 국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르메니아 보안국은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 3명을 체포했고 4명을 수배 중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친 튀르키예 국가와 계속 전쟁 해왔었는데 3번이나 전쟁했죠. 그런데 요즘 러시아와 디커플링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나 봅니다. 그래서 쿠데타 모의 체포 또 수색, 수배 중에 있다고 하는데 참 요지경입니다.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소유주가 부부간의 이혼 갈등, 이게 이혼 갈등이 너무 커져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총격전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 수장의 파벌인 아내, 그리고 푸틴의 파벌인 남편이 난투극을 하다가 이제 총질까지 하게 됐는데, 자, 와일즈베리라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여기 이 쇼핑몰이 모스크바에서 또 러시아에서 아주 큰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그 쇼핑몰 본사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부인 편, 남편 편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부인 편은 체첸 용병들이 왔고 남편 편은 이제 푸틴, 물론 뭐 푸틴이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푸틴 계열의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이런 조직들이 와서 싸우다가 총질까지 해서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잡아갔다고 하는데 부부싸움 참 거하게 하네요. 이스라엘 내각은 대헤즈볼라 전면전 조치 전권을 네타냐후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칸지는 전면전이 임박한 듯하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9월 18일 심야에 모사드 본부를 찾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호송된데, 자, 이런 식으로 심야에 모사드 본부를 찾을 정도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은 이제부터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북부 지역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확전 막아야 된다라며 전화를 해서 하지 마라 라는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 다 합의가 돼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란트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좀 그만하고 레바논하고 그냥 전쟁하자 이런 거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도 하고 이 레바논과도 전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북부 지역으로 가는 고속도로 메르카바 전차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동영상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북부 지역, 국경 지역에 전차부대, 기갑부대, 기계부대들이 계속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매 주말 되면 이번 주말에 할 것 같다.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너무 지금 오랫동안 이번 주말에는 전쟁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해서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모사드의 공작으로 수천 명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삐삐 그리고 무전기 뭐 이런 것들 폭발로 해서 수천 명이 지금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 통신 장비도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만 그런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죠.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뭐 이런 자들이 다 폭발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 19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를 폐기 중에 있다 라고 하는데, 야, 정말 뭐 공작 한번 끝내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디어, 상상력, 기획력, 실행력, 와, 정말 부러운데요. 우리 국정원도 한번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11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14대,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55대 격파,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전과 집계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야포 23문 격파, 다른전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60세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87건 있었는데 적 후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발표했는데, 아마 이게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107 탄약창을 폭파시킨 거, 그게 아마 큰 피해를 후방에 입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포크롭스크의 미알리우카에서 공세를 시도했는데 괴멸됐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 제15 카라다그 예단이 공개한 미알리우카 선멸전 드론 영상이에요. 그 드론이 여기 이 박스 친 거 저기에 러시아군이 있다라고 딱딱딱딱 찍어줍니다. 그럼 저게 이제 포격을 가하는 거죠.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들이. 저기다가 이제 포격을 가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타격해서 제거하는 이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고, 공격해 들어온 러시아군을 선멸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브란스크의 레치자 기지에
팔리아니차,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장착한 자폭 드론이죠. 이걸 첫 번째로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기지, 군사시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폭발이 나고 있죠. 이게 바로 팔리아니차.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속도가 빠른 거죠. 일종의 순항미사일입니다. 이걸 쐈는데 이게 700에서 1000km 최대 사정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체르니우 북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때렸다. 이제부터 아마 이 팔리아니차 제트 엔진 자폭 드론이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뭐 그냥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시속 100km, 150km 채 안 되는 이런 속도의 드론에도 다 틀렸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새 뭐 추석이라서 주변에 벌초 다녀오신 분들 많죠. 그 벌초할 때 예초기 엔진 달려있죠. 그 예초기 엔진 같은 걸 장착해서 프로펠러 돌리고 날아가는 게 지금 자폭 드론들이죠. 그런 이 아주 값싼 예초기 엔진 뭐 예초기 다 해봐야 한 2~30만 원 하는데 거기에 엔진 달린 거 얼마 하겠습니까? 그거 달아서 만든 게 지금 자폭 드론들이에요. 그렇게 저속으로 날아가는 것도 지금 못 막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제트 엔진 해서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가서 내려 꽂히는 거는 더 막기 힘들겠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107 탄약창 공격에 성공했다. 기지 초토화시켰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화염이 아직도 계속 솟아있고 여기 진도 2.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진도 2.8의 인공지진. 자, 여기에 한 3만 톤 정도의 TNT 폭약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 합쳐서 3만 톤이면 30킬로톤이 되죠. 물론 그게 이제 한 번에 딱 터져야 30킬로톤이 되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고. 아무튼 한 번 폭발에 진도 2.8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107 탄약창에 K-23, 바로 북한이 준 탄도미사일이죠. K-23, 그리고 S-300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탄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뭐 북한이 준 K-23 다 파괴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진도 2.8의 지진이 날 정도로 큰 파괴가 되는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지하시설이 지하에서 뭔가 터졌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큰 폭발이 있었는데 여기 이 지역 주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당합니다. 큰일이 아니다. 적 드론은 모두 격추되었고 공중에서 떨어진 파편에 의해 화재가 일부 발생한 것이다. 이곳에는 3만 톤의 미사일과 탄약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가 갖춰져 있다. 라고 하는데 진도 2.8은 지하에서 뭔가가 폭발해야 진도 2.8이 나죠. 파편 떨어져서 진도 2.8이 인공지진이 납니까? 여하튼 뭐 여기는 위부터 아래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러시아의 야로슬라브 정유소를 또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와, 이거 또 뭐 큰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유소니까 그렇겠죠. 모스크바 북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방공망이 작동을 못했다라는 거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중심 공격, 러시아 중심 공격 자꾸 하고 또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자국 제공 무기들 허락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그거 레드라인 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푸틴 레드라인 나 안 믿는다. 무슨 뭐 나토 그거 가지고 나토 공격하냐.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중심 공격 허락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올바른 판단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610억 달러 주기로 한 거 제대로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전비 마련을 위해서 국유 자산을 매각했는데 여기 있는 이 호텔 키우에 있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원 정도의 경매로 팔았다고 합니다. 참 뭐 아깝긴 한데 또 이 국유 자산을 이런 호텔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죠. 네. 러시아의 중앙군광국 기갑국장이 체포됐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인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기갑국장인데 이 사람이 제90근위 기갑사단의 수리 부품, 후속 군수지원 부품들을 많이 떼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떼먹으면서 업체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일단 체포를 했는데 뭐 더 나오겠죠.
정말 뭐 썩어 있을 대로 썩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러시아 하급 장교들이 우리 지휘관이 즉 대대장이 급여 카드를 빼앗고 보급품을 갈취했다라고 텔레그램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대장들이에요. 506 차량화 소총연대 2대대 중대장들인데, 차기 대대장 그리고 부대대장 이자들이 이 군인들의 급여 카드를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급여가 매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급여 카드에 체크 카드 여기에 돈이 이제 쌓일 텐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대대장이 빼앗아서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가 돈 뽑아 쓰고, 그리고 이 대대원들을 위한 보급품이 내려오죠. 그걸 대대장과 부대대장이 다 착복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상급 부대 투서를 넣었는데, 그걸 또 묵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텔레그램에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 전쟁 중에 아까 기갑 국장 보시다시피 후속 군수지원 부품 떼먹고, 이 현장 대대장은 부하들 보급품 그리고 월급 다 떼먹고, 이런 나라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런 나라의 전쟁,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서 섬멸될 위기에 있는 전쟁 보겠습니다. 고작 한 개 연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병력으로 쿠르스크 서부에서 반격 작전에 나섰던 러시아군이 예상대로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세를 시작해 포로로 잡히는 러시아군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포로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반격 작전을 시도했지만 모든 공격 시도가 격퇴되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이 진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 쿠르스크 군사행정청이 현지 시각 9월 18일 밝혔습니다. 행정청 대변인 올렉시 드미트리 스카프는 러시아가 최근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시작했고, 일부 정착촌을 손에 넣기는 했지만 9월 17일부터 그들의 모든 공격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코레노보 남쪽의 세임강 이남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 제155 해군 육전여단, 제200 북극 차량화 소총여단 예하 1개 대대, 제810 해군 육전여단 382대대 등 최소 3,000여 명의 병력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코레노보 방면에서 제51 근위 공수 연대를 투입해 지난주부터 공세작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공수군 부대의 남하에 맞춰 고립된 부대들도 동진하며 구원부대와 합류를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합류하기로 한 지점이 인근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였다는 점인데요. 러시아 병력이 반격작전을 시작하자 우크라이나는 주변 고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화력으로 러시아군을 밀어내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아파나소프카 정착촌과 비아코보 정착촌 일대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러시아 공수군은 스나고스트 남동쪽에 있는 오브코프카 방면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반나절 만에 돈좌됐는데요. 러시아군이 저지대에 완벽하게 고립되자 우크라이나군이 양방향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레노보 남쪽으로 형성된 전선에 배치된 기존 병력 외에 포위망 서쪽에 3개 여단을 추가로 투입했는데요. 현재 제95 공중강습여단과 제21 기계화 여단, 제110 영토 방위 여단과 제127 영토 방위 여단에서 차출된 연대급 부대로 구성된 4단 규모 병력이 베셀로에와 수키노프카를 점령하고 글리시코보와 코발키에 진입해 러시아군 배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동쪽에는 제8 특수임무연대와 제103 영토 방위 여단, 제88 기계화 여단이 버티고 있고, 유일한 퇴출로인 코레노보에는 제82 공중강습여단과 제22 기계화 여단이 쇄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대 1만 명이 투입됐다는 러시아의 이번 반격작전, 아무래도 대규모 사상자나 포로 발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갇혀버린 러시아 연대. 러시아는 처음에 한 10,000명 보냈다 라고 했는데 10,000명 절대로 안 되고, 한 개 연대 그리고 또 한 개 연대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력,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죠. 그리고 여기가 세임강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저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 3개 연대급 병력이 고립되어 있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들어왔는데 이 뒤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를 해서 구출하러 들어온 부대까지도 같이 포위가 되어버렸다라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225 독립돌격대대가 있는데 이 독립돌격대대가 바로 여기 있는 이 후방의 코레노보 뒤를 지금 쳐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을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독립돌격대대 기계화 부대인데 이를 어떻게 기동하면서 지금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마치고 이 동영상 마치고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많이 잡혀요. 이 친구들 보니까 18살, 19살 이런 그 젊은이, 청소년 갓 벗어난 이런 애들인 거죠. 왜냐하면 징집병들인데 이 징집병은 원래 국외 지역에 작전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이 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쿠르스크니까 러시아죠. 그래서 이 징집병 애들을 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포로로 잡히니까 지금 생글생글 웃고 있죠, 지금. 내가 살았구나 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 포로가 잡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대규모 포로가 잡히겠죠.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여기 저지대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쭉 이렇게 넓게, 그 200 북구계단, 155 해군육전여단, 810 해군육전여단, 뭐 이런 그 부대들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지금 구원부대가 온다고 하니까 다 이쪽으로 지금 좁혀들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곳에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니까 뒤에서 느닷없이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21기계화여단, 우크라이나죠. 95 공중강습여단이 뒤로 들어와서 여기를 에워 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88기계화여단, 그리고 서쪽으로는 21기계화여단, 95 공중강습여단, 동쪽으로 103 영토방위, 22기계화여단,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여기 지금 내려왔는데 북쪽으로 82 공중강습여단이 들어오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225 독립돌격대대가 뒤에서 에워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저지대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전부 고지대에서 내려보면서 화력을 딱딱딱딱 정확하게 투사하고 고지대니까 정확하게 화력을 투사하고 있는데 이 뒤에도 러시아군 부대가 하나 있어요. 공군 차량화 연대. 여기도 근데 겁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왜냐? 무슨 ICBM 부대 이런 데서 차출해온 장비도 없는 그냥 총만 있는 이런 그 부대이기 때문에 뭐 ICBM 부대에 있는 애들이 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대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코레노보 쪽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크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여기 한 3,000명 있었고 갇혀 있었고 그리고 한 1,000명 이상 내려왔고 한 4,000명 이상인데 이 중에 절반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절반 잡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지형도와 함께 보니까 이건 뭐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잡히고도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빨리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행복을 웃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